집 한 채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집 사기 무섭죠?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특약 이런 어려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니까요. 에이,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그냥 도장 찍으시려고요? 그러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식이지가 이 모든 과정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영상 내용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최소한 부동산 가서 호구 잡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럼 먼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집이 과연 깨끗하고 안전한 집인지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호구 피하기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금매라 싸게 나온 거예요 라는 말만 덜컥 믿으면 안 되겠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앱을 켜서 내가 사려는 이 집 그리고 옆집이 최근 6개월간 얼마에 팔렸는지 스마트폰으로 딱 1분만 확인하세요. 저는 참고로 네이버 부동산이 한눈에 보기에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이걸 실거래가 확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있는 건 아닌지, 즉 가격 호구를 피하는 첫 단계예요. 두 번째, 서류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분증이자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체크포인트, 지금 나랑 계약하러 온 사람이랑 갑구에 적힌 이름이 똑같은지 신분증과 꼭 대조하세요. 겉보기엔 멀쩡한 집이라도 이 문서 속엔 빚, 소유자, 저당권, 압류 기록이 전부 드러납니다. 즉, 이 집이 진짜로 이 사람 거냐를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기록이에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집을 가져갈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약금을 냈어도 그 순간 은행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대부분이 이 구조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근저당은 전세에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수자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저당이 3억 걸린 집을 4억에 팔았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줬죠. 그런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그 매수인은 잔금은커녕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은행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험 신호, 만약에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즉시 멈추세요. 누군가 이 집을 두고 이미 소송 중이거나 빚 문제로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집을 계약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은 그날 기준의 정보입니다. 어제까진 깨끗했어도 오늘 새 대출이 생기면 내일은 근저당이 찍힙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직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발급받으세요. 심지어 잔금 치르기 직전에도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인터넷 등기소 앱에 들어가 700원 내고 꼭 확인해보세요. 단돈 700원짜리 서류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보험이 되는 셈이에요. 부동산 계약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세 번째 서류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집의 건강검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짜로 뗄 수 있어요. 체크포인트,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하나, 서류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도장이 찍혀있는지만 보세요. 위험 신호, 이 도장이 찍혀있으면 이 집은 불법 시술을 받은 집입니다. 베란다를 몰래 넓혔거나 방을 불법으로 쪼갠 거죠. 이런 집을 샀다간 첫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둘째, 나중에 구청에서 벌금이행 강세금 폭탄을 내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건 아파트 사시는 분들보단 단독주택이나 땅콩주택, 빌라 사시는 분들이 꼭 봐야 해요. 체크포인트,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주소만 치면 나와요. 위험 신호, 내 땅이 혹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지, 더 무서운 건 나중에 도로로 편입될 땅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내 집 앞마당이 5년 뒤에 도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 서류가 아무리 깨끗해도 집이 엉망이면 끝이죠. 내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체크포인트 1, 부동산 사장님이랑 낮에 한번 가서 햇빛은 잘 드는지 보시고요. 꼭 밤에 혼자 한 번 더 가보세요. 밤에 시끄러운지, 동네가 너무 어두운지 봐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2,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 싱크대 물을 한꺼번에 다 틀어보세요. 물이 졸졸 나오면 수압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벽지 구석이나 장판 밑에 곰팡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누수 흔적입니다. 체크포인트 3,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지금 보이는 담장이 진짜 내 땅 경계가 아닐 수 있어요. 지적도랑 담장 위치가 너무 다르면 나중에 옆집이랑 내 땅이네, 당신 땅이네 하면서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곰팡이나 수압, 그리고 담장 문제를 계약 전에 찾으면 뭐가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도인과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잔금일 전까지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특약에 넣거나 아니면 수리비 혹은 땅값만큼 가격을 깎아주세요라고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도장 찍고 난 뒤에 발견하면 이런 협상 정말 어렵겠죠? 체크포인트 4, 세금이랑 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전 주인이 안 내고 도망간 돈을 내가 대신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세금 다 내셨어요? 관리비 다 내셨어요? 라고 꼭 물어보고 다 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5, 이게 가장 큰 폭탄일 수 있습니다. 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위험 신호, 집주인이 세입자 다음 달에 나간대요. 이 말만 덜컥 믿고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세입자가 갑자기 저 2년 더 살 건데요? 라며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 신청구건을 사용하면
나는 이 집으로 이사하려고 내 집도 팔았는데 세입자가 버티면 내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해결책 필수.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 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특약에 세입자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최소한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여 몇 월 며칠에 이사 나가시는 건 맞죠? 라고 물어본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명확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위험 신호.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 전세 끼고 세입자 끼고 사는 조건. 일명 대표자. 진짜 위험. 여기서 다들 실수합니다. 이건 내 대출 순서가 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순위가 너무 강력해서 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5억짜리 집에 전세 4억짜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겉으로는 집값 5억 중 차익 1억만 주고 싸게 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5억짜리 집을 1억에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집과 함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4억 원의 보증금 반환 의무, 즉 빚을 통째로 물려받는 셈이에요. 이것을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 승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폭탄이 될까요? 2년 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집값이 3억 5천만 원으로 폭락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은 집을 팔아도 3억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은 얼마죠? 4억입니다. 결국 내 돈 5천만 원을 따로 구해서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숨겨진 빚 폭탄을 떠안게 된 겁니다. 해결책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세입자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대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정확한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집값이 흔들리는 시기 하락장에는 이 보증금이 곧 내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보증금 빚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계약서 그 자체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먼저 계약서에서 돈 내는 스케줄을 보세요. 보통은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이에 중도금이 끼어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 이 중도금 조항이 있다면 이게 제일 무서운 조항입니다. 체크포인트. 중도금은 계약의 자물쇠라고 생각하세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내가 산 사람이 이 집 안 살래요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위험. 하지만 중도금을 단 1원이라도 입금하는 순간 이 계약은 잠금 상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계약금 포기할게요 같은 말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끝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날짜는 반드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 규칙이 바로 위약금 조항입니다. 만약 중도금 내기 전에 이 계약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규칙이죠. 체크포인트. 보통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즉 산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냈던 계약금을 포기한다. 집주인 즉 판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준다.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기본 규칙을 다 봤으면 필살기인 특약입니다. 특약은 표준 계약서 말고 우리끼리 정하는 특별한 약속을 글로 적는 거예요. 말로만 한 약속은 아무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글로 써야 법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귀찮아해도 이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필수 특약일. 비용 문제. 가장 먼저 중개수수료, 복비부터 못 박으세요.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가 있지만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해서 중개보수료는 땡땡만 원으로 합의함이라고 특약에 적어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필수 특약이 빚 문제. 집주인은 잔금 받으면 은행 빚근저당권 바로 갚고 깨끗하게 없애준다. 필수 특약 3. 집 상태. 지금 본 보일러, 수도, 싱크대, 잔금 날까지 고장 나면 안 되고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준다. 필수 특약 4. 세입자 문제. 지금 사는 세입자 이사 나가는 건 집주인이 전부 책임지고 해결한다. 어떠신가요? 등기부등본, 위반건 충물. 처음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집의 신분증, 건강검진표, 그리고 우리만의 약속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도와줄 뿐 내 전 재산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모든 책임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 집 보러 가기 전 그리고 계약서 쓰기 직전에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한 채의 집을 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셨나요? 그 계약서 한 장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지난 노력과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작은 안전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매일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이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